아무래도 주요 뉴스들 혹은 이슈들 때문일까요? 비트코인 주말 동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살짝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들어가도 늦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 가격부터 좀 확인을 해봐 주실까요? 예, 비트코인 가격이 57,875달러가 이제 고가인데요. 58,000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는데, 거의 뭐 58,000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56,840달러를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 연휴 전에 이제 파동적으로 1차 상승이 시작됐고 41,000달러에서 시작이 된 거죠. 41,000달러에서 44,000달러까지 한 3,000달러 정도 1차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상승의 처음 상승 폭은 3,000달러 정도가 첫 번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4,000달러까지 올라온 다음에 흔들흔들 거리다가 또 한 번 2차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때는 44,000에서 48,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파동은 4,000달러 폭이 올라온 거죠. 처음에는 3,000달러, 두 번째는 4,000달러. 그래서 48,00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또 한 번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자리는 56,000달러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파동으로 올라온 거는 한 8,000달러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점점적 상승의 폭이 높아지고 있는데 56,000까지 올라오고 나서 58,000 터치하고 좀 쉬어있는 양상이지만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로 봤을 때는 10월에 ETF 만일에 승인이 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처음에는 3,000달러, 두 번째로는 4,000달러, 세 번째로는 8,000달러의 상승폭이 있었는데 그러면 56,000달러에서 세 번째 파동처럼 8,000달러나 또 그 이상의 10,000달러,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000달러, 또 우리 돈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달에 드렸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54,000, 56,000대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상단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56,000대 가격에서 또 58,000달러나 10,000달러 정도 올라간다면 많으면 66,0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66,000달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가격, 사상 최고치 가격이 맥스로 찍었을 때가 거의 65,000대 그런 정도가 선물 차트에서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10월 중에 그렇다면 사상 최고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마지막 큰 폭의 상승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 저항으로 지난주까지 56,000달러가 저항이었습니다. 56,000달러와 53,000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56,000, 58,000대까지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56,000이 지지되고 다시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60,000달러, 또 65,000 이상 최고치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화 기준으로 지난번 60,000달러가 터치됐을 때에는 한국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죠. 해외 대비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 프리미엄이 3.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는 거의 한국 프리미엄이 20%대까지도 많이 붙어 있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 프리미엄은 많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요. 60,000달러 터치가 된다, 65,000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의 최고치는 8,200만 원인데요. 8,000만 원 돌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지금 낮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로 같이 보게 되면 7,750만 원 정도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최고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 다음 주 정도죠. 7,750대까지 올라오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7천만 원 의미 있는 가격을 돌파했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7천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이 부분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가장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말 동안에 가장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뭐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NFT 코인들 그리고 디파이 코인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메이저 코인들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메이저 코인 보기 전에요. 하나 더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세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같이 보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금년 4월 달이죠. 예, 금년 4월 달, 5월 달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 4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6만 4천 달러대까지 올라갔던 게 금년의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지배력이 몇 프로였느냐?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52%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비트코인이 지배력이 52%였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5만 6천 달러고 이제 최고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비트의 지배력이 지금 45.99%인데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로 올라올 때 지배력도 52%까지 올라올 거냐? 예, 그렇지 않을 거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기준이고 우리가 투자를 메이저 코인하고 나머지 코인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코인들이 올라오려면 지배력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체크해서 보셔야 되는데 언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그러면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비트의 지배력이 떨어지는 거. 어느 순간에 비트의 지배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난 4월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비트의 지배력이 뚝 떨어지면서 5월 달에 이더리움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밑에 이더리움 차트하고 같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더의 가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먼저 최고치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이 빠진 다음에 이더는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순환 상승 구조 형태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6만 중반까지 올라간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올라가지만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이더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지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떨어지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간 뒤에 이 메이저 코인들이 지난 5월 달과 같이 급상승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질문하신 내용 지금 움직임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비트코인이 좀 주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가 3.8%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메이저 코인들을 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있고 일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거 이더리움도 따라오고는 있지만요. 지금은 비트코인을 주목해서 시장이 어디까지 한번 가장 큰 비트코인이 차고 나가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디파이 코인과 NFT 코인도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 일부 몇 개 코인들이 개별 이슈로 올라오는 것 외에는 지금 전체 시장 동향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주도로만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시간 기준으로 몇 개의 코인이 예를 들면 영구 프로토콜, 뭐 시바이누, 팬텀, 오미세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또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계열의 코인들이 어쨌든 지금은
상승 쪽에 좀 포진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별적으로 몇 개 코인만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몇몇 코인들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메이저 코인들 외에도 NFT 코인, 또 디파이 코인들 좀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신다면은요. 예,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통해서 몇 개 봤던 코인들 중에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몇 개 코인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은 오미세고인데요. 오미세고는 결제 관련되는 코인인데, 상당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주도했던 몇 달의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미세고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지난 8월 달, 그 다음에 9월 달, 지금 10월 달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8월 달에 5,000원 정도 가격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00원대까지 한번 거의 100% 상승을 또 한번 보였고요. 그리고 15,000원. 지난달 말이죠. 15,000원대, 그 다음에 22,000원대까지도 올라왔으니까, 최근 8월 달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코인인데, 중심 라인, 일봉상의 중심 라인 21선이죠.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이전에 강했던 코인이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 주도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알트코인의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잘 갔던 코인들이 이번에 비트코인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올라가고 있지만 알트코인 내에서도 좀 잘 갔던 거, 먼저 주도했던 코인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알트코인 쪽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의 상승이 좀 마무리가 되고 횡보 현상이 나타난다면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NFT 관련돼서는 엑스인피니티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 설명드렸던 거,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으로 정리해드리면 매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엑스인피니티 14만 5천 원 이하 구간이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14만 5천 원 구간의 가격이 지금 내려왔죠. 이 정도 내려와서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 아직 거래가 붙지 않고 있는데요. 거래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급등하고 일정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4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분할적으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매수해서 다시 상단 터치가 나오느냐, 일정 박스의 흐름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쪽 이전 고가 전 박스권 흐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14만 5천 원에서 이쪽 자리죠. 하단부가 14만 5천 원짜리, 그 다음에 중간 상승이 나오는 16만 8천 원. 여기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좀 보이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체크 포인트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 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지난번 최고치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최고치, 비트코인의 최고치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최고치 시점은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최고치는 4월에 나타났고요.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난 다음에 이더리움을 비롯한 메이저 코인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5월 달에 사상 최고치가 나타났는데요. 그때 3,000조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5월 시가총액의 최고치는 3,024조.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최고치 가격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이 빠졌었죠. 시가총액 3,000조 이상에서 지난 8월 달에 빠질 때는 여기 밑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시총이 예를 들면 1,395조니까 여기 바닥권에 내려왔을 때가
1395조니까 거의 시가총액 50%가 없어지는 그런 급락을 경험하고 쭉 올라와서 한번 또 시가총액의 고점을 형성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2,800조 정도, 2,800, 한 50조 정도 형성이 됐었고, 지금 현재, 지금 비트코인 주도로 올라오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770조 정도 됩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거, 3,000조를 10월 달에 넘었을 거냐. 10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최고치가 경신이 되면 많은 뉴스들이 나오겠죠. 암호화폐 시장이 최고치 랠리를 경신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금 가격의 동향. 금 가격은 지금 부진하고 또 오히려 좀 빠지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상 최고치가 경신되고 금 가격이 빠졌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각이 높게 될 수 있고 또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10월 달에 또 4분기에 랠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아시고요. 사상 최고치 많이 올라가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 9월달, 10월달 잘 참고 지금 잘 견디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달에 사상 최고치가 경신되고 가격이 급등할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을 꼭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월 달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3,000조 시장이 넘어설지 여부를 좀 잘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엑시 인피니티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NFT 코인과 디파이 코인을 함께 또 겸하고 있는 테주스도 함께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주도의 장이 좀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 또 약간 부진할 수도 있는 그런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뉴스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디파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NFT에 대한 시장도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갈 텐데 디파이와 NFT에 같이 섞여 있는 테조스의 흐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걸로 테조스는 지금 9,000원 이하 구간에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 알트코인 조정과 연동돼서 같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201 이평선, 여기가 지지가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202평선 가격대까지 지금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밑에 거래량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빠질 때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기간 조정을 버티고 있는 거, 가격이 하락이 나올 때 기간 조정에 거래량이 없이 지금 흘러 있는 것은 비트코인 이후에 지배력이 하락하면서 비트의 지배력이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장이 만들어질 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매수를 하고 또 했던 분이라고 하게 되면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하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모스의 흐름도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언급했던 코인인데, 아까 오미세코 설명을 드렸고, 코스모스도 지금 또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9월달 급등 이후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많이 올라와 있는 코인이고 비트코인 쪽으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스도 지금은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20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니까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되는데 공격적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4만 원 이하 자리, 4만 원 이하로 내려오는 자리, 밑에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별로 이쪽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죠. 비트코인 주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격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거래량 유입되게 되면 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공격적 투자자인 경우에만 한해서
4만 원 이하 분할 매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공격적 투자자가 아니고 이 기준대로 좀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2평선 위로 올라온 44,000원 위로 올라온 이후에 조정 과정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만식 전문가님, 끝으로 또 지금 코인 시장 어떻게 또 변동성에 대응을 하면 좋을지, 물론 코인 시장은 변동성 자체를 또 가져가는 이렇게 뭐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다면은 어느 쪽에 좀 포트폴리오를 담아보면 좋을지, 또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은요. 예, 이번 주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금융시장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독보적으로 또 비트코인이 독보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전체로 보게 되게 되면 이번 주에 FOMC 그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될 텐데 지금 부채 한도 일시적으로 연장을 시켜놨지만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의 디폴트 우려 이런 악재의 뉴스로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상당히 지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유가는 $80 위로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고조되고 있어서 주식시장은 좀 불안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강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또 상승폭이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주는 좀 쉴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ETF에 대한 승인의 날짜가 빠르면 10월 18일, 10월 19일, 그 다음에 10월 25일 이런 날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여기 걸리는 게 별로 없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승인이 될지 아니면 10월 25일 이때 승인 날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슈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는 좀 잠잠한 눈치 보기 흐름이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드렸던 거 메이저 코인을 중심으로 보시라. 메이저 코인이 20% 이상의 급등 4월 달과 5월 달 비트코인이 먼저 최고치를 경신하고 메이저 코인이 급등했던 그런 과거의 흐름이 이번에도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오히려 여기서 비트코인을 따라가기보다는 기존의 전략 메이저 코인 50%, 그 다음에 알트코인 40%, 또 저가 코인의 10%그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월에 4월과 5월과 같은 그런 메이저 코인의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매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해서 하나 좀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비트코인의 그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공포지수, 탐욕지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시는 게 좋은지 또 잔고의 현금과 코인의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4월달, 5월달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가 심리지수가 한 70대였고요. 작년 말에 상당히 좋았었죠. 11월달, 12월달에는 그 공포, 탐욕지수가 90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80에 임박돼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툭 쳐가지고 탐욕지수가 90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잔고에 현금의 비중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일시적 충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잔고의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탐욕지수가 90까지 올라간다면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한번 레벨업이 돼서 코인들이 한번 쫙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한번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 10월 달에 중요하게 하실 거 막 올라오는데 더 사는 게 아닙니다. 현금의 비중을 늘려놓으시라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90이 임박되게 되면 또 90이 돌파되게 되면 이 시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